이른바 여배우 스캔들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섭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당선인 관련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방송 토론 등에서 배우 김부선 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이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당선인은 선거 기간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를 흑색 선전으로 규정하고 근거 없는 공세는 끝내 좌절될 것이라고 사실 꽤 힘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크게 도움이 됐어요. 계속 같이 다녔어요. 뭐 이미지를 고려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람하고 있으면 되게 편하고 서로 좋아요. 복발하는데요. 아유 참나. 그 하세요. 나중에 방에서 네. 저에게 이제 많이 힘들었지 않냐고 용기 내라고 힘내라고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걱정은 되게 많이 됐었어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처받거나 고통스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사실이 아니니까. 근데 너무 걱정을 많이. 제가 좀 저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 두 분은 굉장히 그 애정을 과시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송 본부장 보실 때 뭐 당연히 저렇게 해야겠죠. 네, 일단은 그 선거가 끝났고 선거 결과 당초에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봤는데 큰 변수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이재명 당선자 입장에서는 이 기조를 유지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아까 그 MBC와 인터뷰에서 조정의 마이크를 빼보려고 하는 그런 행동 그리고 그것을 직접 물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김부선 씨에 대해서 직접 물은 것도 아니고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그 나중에 그 비판자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포용할 것이냐 이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그 단계에서 이거 빼버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이재명 그 당선자를 지난 대선 무렵에 어떤 인터뷰하는 장소에서 같이 있어서 봤는데 인터뷰 내용을 쭉 보더니 왜 이 인터뷰 나에게 질문 중에 그 여배우 문제나 정치 욕설 문제는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요? 네, 그때는. 그러면서 이것도 물어도 된다. 내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그때 참 시선했어요. 정치인들이 저렇게 진짜 떳떳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결국은 앞으로 그 이재명 당선자가 뭐 차기 대권 주자로도 다시 부상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행보가 있을 텐데 어느 이 시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완전히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특히 바른미래당에 또 고소를 해놓은 건이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도 시작이 되겠죠. 자, 근데 김관욱 교수님, 근데 한 네티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배우 스캔들 논란이 이제 확실하게 짚고 가자. 그러면 여배우를 고소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재명 당선인은 뭐 사실이 아닌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거든요. 그건 나름 또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는 뭐 일단은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굉장한 어떤 고립감을 마지막 선거 과정 속에서 느꼈을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민감했고 그것이 이제 당선의 순간에서 이 온이어를 빼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 저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직자는 어떤 경우든 사실 질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과하다. 그런데 본인도 이제 그건 지나쳤다라고 사과를 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장면에서 이제 본인이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이제 해결해 나가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다시 고소 고발건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이미 이제 사실이 아니니까 넘어가는 거냐. 저는 어떻게 보면 아까 질문했던 그 얘기랑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포용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고소고발 뭐 이렇게 법적인 어떤 대응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어느 기회를 잘 잡아서 이런 문제들을 잘 슬기롭게 해소하거나 또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좀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좀 만들어주는 지혜가 좀 필요한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항상 또 옆에 보면 부인이 계십니다. 부인과 함께 방송을 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그 예능 출연 이후로 아마 전략적으로 항상 부인을 대동하고 항상 같이 있는 모습을 그렇게 언론에 계속해서 노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논란을 극복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아마도 뭐 부인을 언제나 항상 동반하거나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날 사실은 처음에 모 종편 방송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에 이제 이 책임지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라고 이제 묻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약간 이재명
당선인이 굉장히 좀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모 방송사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저 자리에서 대변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나 이제 안 하겠다. 언론사 인터뷰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대변인이 그래도 하나는 더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만약에 그 얘기하면 나 그냥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결국은 사실은 이제 이 아나운서도 그 논란에 대해서만 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도지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사실 이렇게 물었는데 그러니까 여배우 스캔들이란 말은 꺼내지 네, 않았고 그렇죠. 꺼내지 네.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라고 미래지향적인 나름대로 그런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앞부분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만 듣고 나서 이제 바로 격분을 해가지고 그냥 안 들립니다. 그러고서는 끊어버린 이제 그런 장면이 노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선거 기간 동안 이제 친문으로 좀 분류되는 그런 네티즌들 중에서 되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비토를 했던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저런 이제 태도 논란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많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와 같은 그런 페이스북에서 사과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일단은 20년 만에 민주당 후보로서는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승리를 이끌어냈지만 민주당 내에서의 그런 기쁨은 사실 그 경남지사였던 김경수 후보의 당선보다는 좀 덜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진정한 사과로 느껴지셨어요? 저한테 그런 어려운 어려운 답을 모르겠어요. 저 네. 답변하는 형식이 굉장히 편한 네. 개인적인 어떠한 뭐 SNS 상이나 그런 거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이재명 당선인이 정말 화가 났을 거 이해됩니다. 사실이 더더군다나 아니라면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정말로 화가 많이 나고 당선이 된 다음에 속을 묻는 인터뷰에서 그것만 계속 물어보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러나 공인이고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사과를 한다면 좀 진정성 있게,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태도에 있어서 저렇게 좀 캐주얼한 것보다는 좀 더 좀 격식을 갖춰서 아니면 뭐 다른 형태로 했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한마디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시점에 대한 문제를 좀 삼을게요. 만약에 선거 전이었으면은 기자들이 아무리 불편한 질문을 해도 저렇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불쾌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정치인들이 선거 때와 선거 끝나고 나서 너무 다르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선거 때와 선거 끝나고 나서가 다른 거에 대한 속도전으로 치면 올림픽 금메달감이거든요. 끝나고 당선증을 받기도 전에 저와 같은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굉장히 불쾌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언론사들이 물어본다는 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경기도에 들어가고 나면은 경기도에서 이제 도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도정 질문들을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도 본인에게 불편한 질문들이 쏟아졌을 때 똑같은 행동을 취할 것인지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경남지사 선거에 나왔던 김경수 당선자에 대해서 비교하는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거나 이야기가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김경수 당선자 같은 경우도 본인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드루킹 사건에 대한 질문이겠죠. 언론사들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얘기 질문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특검을 받겠다고 자청했던 만큼 충분하게 의혹들을 해명해 나가겠다고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 겁니다. 이게 당선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부터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 이재명 당선자가 과연 재임 기간 4년 기간 동안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유권자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아마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짧게만 어제요. 말씀드리자면요. 네네. 이재명 당선자님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 국민들은 오만한 승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오만한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은 아마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고 같은 당이지만 그다음에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기분을 100%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었던 상황 다 이해합니다만은 그렇게 대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못된 대응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사과하는 것도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가지고 사과를 했었어야지 저렇게 장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선거 기간 동안에 불거졌던 것들이 자기의 의사 표현을 100% 했다라는 것들이 문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4년간 도정을 이끌으면서는 저런 모습은 조금 자중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자, 드리고 이런 있습니다. 가운데요. 이재명 당선인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나중에 혹시 척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누가 저보고 그래요.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뒤통수를 칠 거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을 공정하게 만드는 게 꿈이고요. 거기에
도움이 되는 열심히 하는 분 또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좀 당연히 제가 지지하죠. 그런데 이제 미래에 혹시 잘 못할 경우 저 이재명이 혹시 뭐 방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잘 하려고 하는 그 선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김광석 부장님, 뭔가 문 대통령 지지층을 향한 호소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현재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고 또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특히 민주당의 당원들은 거의 다 문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이번 당선인의 가장 큰 꿈은 경기도정을 잘 이끌고 그 다음에 대권에 도전하는 게 꿈일 텐데 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아까 본인의 표현대로 뒤통수를 칠하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승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 이 대선 과정에서 보면 대선 후보 경선에서 보면 여권에서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들이 저희 현직 대통령 임기 말에 현직 대통령하고 등을 돌리는 차별화하는 이런 것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런 전략을 해서 성공한 경우도 있고 실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이재명 당선인이 나중에 임기 말에 가서는 어떻게 할지는 그건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절대 그런 입장을 그런 시각으로 비치는 건 본인한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여배우 스캔들 거짓 해명을 이유로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 당선인 관련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이 당선인이 배우 김부선 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했다며 공직선거법상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M입니다. MB 때문인 것 같아. 뭐가? 구미가 파란색이 된 게. 아. 그 지역 경제가 MB님 때부터 아주 엉망이 돼가지고. 응? 그건 인정 안 할 수가 없지. 규제 막 풀고 막 그때 그러는 바람에 공장들 딴 데로 다 막 가고. 응? 아이 뭘 옛날 얘기를 왜 싼수 꺼내 그래. 난 상상도 못했어요. 파란색이 되리라고는.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 상상을 해야지. 왜 문에 그걸 해야지.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저희 선친의 고향입니다. 알아요. 아는데. 어? 아버지. 엄마? 이 못난 저 때문에 얼마나. 그래 그러지. 파란색 된 거는 그것 때문이네. 얘기 잘하네. 아, 못난 저 때문에? 그럴걸? 어때? 딱히 확 반박은 못하겠네. 그치 그잖아. 그냥 쌤쌤으로 합시다. 공동 책임. 시민들께서 오죽했으면은. 그게서 변화가 온 거야. 지난 9년에 막 질려가지고. 시민들이 새 역사를 만드신 거지. 거기뿐이 아니라 줄줄이 뭐 부울경 그쪽도 그렇고 우리들의 텃밭 옛날 텃밭 흘러간 텃밭 세상이 변한 거야. 텃밭에 앉아서 뭐니? 표심을 받네. 저기요. 고운 표는 어디로 다 갔을까? 좀 있으면 안 될까요? 아름다운 파란색 뚜루루루루 뚜루루 뚜루루루루 뚜뚜뚜뚜뚜뚜 끊어요. 야, 설정 괜찮네. 아이, 목 아파서 내가 셀프로 끊었습니다. 자, 와서 문 열어라. 좀 표정이 안 좋은데? 아까 뚜루루 할 때 왔어요. 들은 것 같아. 예, 저는 뭐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수고 많아요. 76이에요? 503입니다. 아시지요? 근데,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저는 통틀어가지고, 가장 충격적으로 변한 지역은 거긴 것 같아. 어디요? 북한. 하기는, 북한도 변하는데. 그래, 내 말이. 변화의 물결, 시대의 물결인 거지요, 뭐. 이런 변화가 있기까지, 사실 제가 알고 보면은, 우리 두 사람도 크게 일조를 했다.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긍정적이시다. 우리가 있었기에 아픔을 알게 됐고 그거기 때문에
그 성장통을 동반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나라를 어디까지 말아먹나를 우리가 미리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지. 어둠을 알아야 태양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파트를 맡았다. 그렇지. 그 MB님 오시던 날 되게 어두우셨어. 막 그늘이 뭐 이거는 그냥 쫙 그냥 이렇게 어둡게 그냥. 그가지만 사람들은 그 당시 어두우면 좀 어떻노? 갱지만 살면 그만이지. 그랬었잖아. 그래서 난 속으로 그랬지. 아이고 이것들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니네 MB맛 좀 볼래? 그래. 내 MB맛 좀 보여줄게. 이래 하면서 내가 맵더라. 독했지. 찌찌뽕. 쌤. 그런 면에서는 참 우리가 큰 교훈을 주긴 준 건데. 그래서 우리한테서 얻은 교훈을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부패하면 어때? 일만 잘하면 됐지가 아니라 부패하면 일을 잘할 수가 없다. 부도덕이 무능이다. 부도덕의 완장이란 나라의 재산이다. 재난이다. 아이고 큰일 날 소리 할 뻔했네요. 예, 이미 했습니다. 부도덕이 완장해주면 나라의 재산이다. 그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렇게 한 거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재난을 재산으로 인거. 우리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과 내가 어떻게 이 책임에 대한 정리 작업이 그건 반드시만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과거의 그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불편하죠. 그런 질문 불편해. 하지마. 질문 사전에 하지마. 아니 근데 좀 아까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좀 아까 언제? 아니 방금 전에. 방금 내가 진짜 불편하다고. 니네 질문 많이 받는데 그런 건 좀 물어볼 거 하지마 그러려면. 이해는 해요. 그래 알잖아. 나도 미리 질문지 받아보고 그 정해진 질문 외에는 받질 않았어. 알지. 그걸 우리 유명하신데 뭘 그래. 그래서 우리가 앵간한 건 그냥 다 퉁치고 넘어갔었고. 설사 뭐 옛날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심려를 끼치게 됐다. 그거다면은 제가 막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는 막 확고하게 저는 책임을 지도록 막 그래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다 쓰는. 불편하죠. 많이 불편하지. 왜 그래 하지마. 예의가 없어. 다스는 그냥 내 걸로 할까요? 더 불편하지 그거는. 그럼 MB님 걸로 해요. 뭘 또 인심을 써. 원래 내 거를. 이거 못 들은 걸로 해. 대변인 내가 질문 못하게. 그만해. 대변인이 이 안에 같이 있어요? 없어. 근데 뭘 찾죠? 우리가 같이 있잖아. 우리끼리 왜 그래. 우리 한 팀이잖아. 한 팀이었었지. 근데 나는 한 팀일 때도 항상 그런 생각했어요. 언젠간 내 뒤통수를 치실 것 같다. 티 났어? 많이 났어. 그래. 다 보였어요. 많이 났어.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뒤통수를 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저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지혜진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응? 제가 나쁜 관계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지혜진님이 써니를 저버렸을 때인 것입니다. 아니 그건 또 어디서 나온 참신한 논리인가요? 예? 이 사람 선의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데? 내가. 그래서 MB님이 배신을 하게 되면 그건 내 탓이다. 그렇지. 하긴 할 거지요. 본인을 의심하고 계시네. 이야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 그걸 뭐 굳이 물어봐 대답하기 곤란하게. 딴 얘기. 그럽시다. 그만해. 뭔지 알겠고. 그러면 아까 그 말씀 중에 그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은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좀 아까. 지금 그런 얘기 한 일이 없는데요. 본인이 그런 생각하고 있나 봐요? 아니요. 저는 아까 그 말씀.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잘 안 들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이고 아니 그렇게 이어폰을 확 빼시면 잠깐만요. 저기요. 짠! 아유, 이게 또 무슨 난리 생난리. 제가요, 약간, 살짝 까칠해졌었네요. 나는 그냥 옛날 얘기나 물어봤었고, 흔히 저 하지도 않은 얘기 했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신 얘기인데. 좀 그랬었네요. 좀만 참을까. 조금 그랬던 것 같고, 이제 밝은 표정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어떻게 수용하고 포용할 것이냐 이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그 단계에서 이거 빼버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재명 당선자를 지난 대선 무렵에 어떤 인터뷰하는 장소에서 같이 있어서 봤는데 인터뷰 내용을 쭉 보더니 왜 이 인터뷰 나에게 질문 중에 그 여배우 문제나 정치 욕설 문제는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요? 네, 그때는. 그러면서 이것도 물어도 된다. 내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그때 참
시선했어요. 아, 정치인들이 저렇게 진짜 떳떳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결국은 앞으로 그 이재명 당선자가 뭐 차기 대권 주자로도 다시 부상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행보가 있을 텐데 어느 이 시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완전히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특히 바른미래당이 또 고소를 해놓은 건이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도 시작이 되겠죠. 자, 근데 김관욱 교수님, 근데 한 네티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배우 스캔들 논란이 이제 확실하게 짚고 가자. 그러면 여배우를 고소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재명 당선인은 뭐 사실이 아닌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거든요. 그건 나름 또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는 뭐 일단은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굉장한 어떤 고립감을 마지막 선거 과정 속에서 느꼈을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민감했고 그것이 이제 당선의 순간에서 이 온이어를 빼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 저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직자는 어떤 경우든 사실 질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과하다. 그런데 본인도 이제 그건 지나쳤다라고 사과를 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장면에서 이제 본인이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이제 해결해 나가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다시 고소 고발건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이미 이제 사실이 아니니까 넘어가는 거냐. 저는 어떻게 보면 아까 질문했던 그 얘기랑 일맥상통 중에 하나는 언론사들이 물어본다는 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경기도에 들어가고 나면은 경기도에서 이제 도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도정 질문들을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도 본인에게 불편한 질문들이 쏟아졌을 때 똑같은 행동을 취할 것인지.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경남지사 선거에 나왔던 김경수 당선자에 대해서 비교하는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거나 이야기가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김경수 당선자 같은 경우도 본인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드루킹 사건에 대한 질문이겠죠. 언론사들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얘기 질문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특검을 받겠다고 자청했던 만큼 충분하게 의혹들을 해명해 나가겠다고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 겁니다. 이게 당선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부터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 이재명 당선자가 과연 재임 기간 4년 기간 동안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유권자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아마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요. 네네. 이재명 당선자님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 국민들은 오만한 승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오만한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은 아마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기분을 100%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었던 상황 다 이해합니다만은 그렇게 대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못된 대응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사과하는 것도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가지고 사과를 했었어야지 저렇게 장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선거 기간 동안에 불거졌던 것들이 자기의 의사 표현을 100% 했다라는 것들이 문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4년간 도정을 이끌으면서는 저런 모습은 조금 자중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당선인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나중에 혹시 척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섭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당선인 관련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방송 토론 등에서 배우 김부선 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이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당선인은 선거 기간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를 흑색 선전으로 규정하고 근거 없는 공세는 끝내 좌절될 것이라고 사실 말했습니다. 꽤 힘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크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다녔어요. 뭐 이미지를 고려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람하고 있으면 되게 편하고 서로 좋아요. 복발하는데요. 아유 참나. 그 하세요. 나중에 방에서 저에게 이제 많이 힘들었지 않냐고 용기 내라고 힘내라고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걱정은 되게 많이 됐었어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처받거나 고통스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사실이 아니니까.
근데 너무 걱정을 많이. 제가 좀 저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 두 분은 굉장히 그 애정을 과시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송 본부장 보실 때 뭐 당연히 저렇게 해야겠죠. 네, 일단은 그 선거가 끝났고 선거 결과 당초에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봤는데 큰 변수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이재명 당선자 입장에서는 이 기조를 유지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아까 그 MBC와 인터뷰에서 조정의 마이크를 빼보려고 하는 그런 행동 그리고 그것을 직접 물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김무선 씨에 대해서 직접 물은 것도 아니고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그 나중에 그 비판자들을 통한 부분인데 포용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고소고발 뭐 이렇게 법적인 어떤 대응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어느 기회를 잘 잡아서 이런 문제들을 잘 슬기롭게 해소하거나 또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좀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좀 만들어주는 지혜가 좀 필요한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근데 항상 또 옆에 보면 부인이 계십니다. 부인과 함께 방송을 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그거는 그 예능 출연 이후로 아마 전략적으로 항상 부인을 대동하고 항상 같이 있는 모습을 그렇게 언론에 계속해서 노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논란을 극복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아마도 뭐 부인을 언제나 항상 동반하거나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날 사실은 처음에 모 종편 방송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에 이제 이 책임지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라고 이제 묻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약간 이재명 당선인이 굉장히 좀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모 방송사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저 자리에서 대변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나 이제 안 하겠다. 언론사 인터뷰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대변인이 그래도 하나는 더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만약에 그 얘기하면 나 그냥 끊어버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결국은 사실은 이제 이 아나운서도 그 논란에 대해서만 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도지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사실 이렇게 물었는데 그러니까 여배우 스캔들이란 말은 꺼내지 않았고 그렇죠.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라고 미래지향적인 나름대로 그런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앞부분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만 듣고 나서 이제 바로 격분을 해가지고 그냥 안 들립니다. 그러고서는 끊어버린 이제 그런 장면이 노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선거 기간 동안 이제 친문으로 좀 분류되는 그런 네티즌들 중에서 되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비토를 했던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저런 이제 태도 논란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많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와 같은 그런 페이스북에서 사과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일단 20년 만에 민주당 후보로서는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승리를 이끌어냈지만 민주당 내에서의 그런 기쁨은 사실 그 경남지사였던 김경수 후보의 당선보다는 좀 덜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진정한 사과로 느껴지셨어요? 저한테는 어려운 답을. 모르겠어요. 저 답변하는 형식이 굉장히 편한 개인적인 어떠한 뭐 SNS 상이나 그런 거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이재명 당선인이 정말 화가 났을 거 이해됩니다. 사실이 더더군다나 아니라면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정말로 화가 많이 나고 당선이 된 다음에 속을 묻는 인터뷰에서 그것만 계속 물어보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러나 공인이고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사과를 한다면 좀 진정성 있게,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태도에 있어서 저렇게 좀 캐주얼한 것보다는 좀 더 좀 격식을 갖춰서 아니면 뭐 다른 형태로 했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한마디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시점에 대한 문제를 좀 삼을게요. 만약에 선거 전이었으면은 기자들이 아무리 불편한 질문을 해도 저렇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불쾌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정치인들이 선거 때와 선거 끝나고 나서 너무 다르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선거 때와 선거 끝나고 나서가 다른 거에 대한 속도전으로 치면 올림픽 금메달감이거든요. 끝나고 당선증을 받기도 전에 저와 같은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굉장히 불쾌해하는 것.